안녕하세요. 발로 하이라이트 발표를 맡은 발표자 김지환입니다. 어,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을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? 경험이 다들 없으신가요?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한 1년 반 정도 했었고 구독자도 한 1,500명까지는 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점은 일단 돈이 없으니까 편집자를 못 쓰니까 모든 일을 혼자 했어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이번 과정 배우면서 AI로 자동 컷 편집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걸 목표로 하는 건 좀 저사양 컴퓨터를 쓰는 크리에이터도 사용할 수 있게 좀 경량화를 많이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. 어, 영상 경험이 없으셔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상을 한번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 시청을 하는데 이게 영상이 40분짜리라면 40분짜리를 한번 보긴 해야 돼요. 그래서 40분이 일단 들어가고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잘라서 나중에 쓸 것인지 타임스탬프 기록을 해야 돼요. 좀 중요한 장면이 나왔네. 1분부터 1분 5초까지 뭔가 웃긴 부분이다. 그러면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. 그래서 이 기록에 따라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동 컷 편집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컷 편집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과정을 하다 보면 매일 또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요. 그리고 이 과정을 한번 4번까지 했더라도 앞에서 놓칠 수도 있거든요. 뭐 혼자서 하다 보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니까 아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. 뭐 딸깍 메타다. 그래서 한 번 클릭으로 이제 이 많은 시간들을 좀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, 처음 뭐 최종에는 다른 모델을 썼는데 처음에는 픽셀 트래킹이라는 기술을 좀 도입했었고요. 두 번째는 CNN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픽셀 트래킹이 뭔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스크린샷을 찍고 그림판 같은 데서 확대를 하게 되면 좀 이게 네모 같은 게 이제 생기잖아요.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? 네. 그러면 이게 영상이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영상의 특정 프레임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면 되는데 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여기서 발로란트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? 뭐 롤이라든가 오버워치라든가 쓰세요? 다들 게임을 안 하시나? 그러면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 화면 오른쪽에 킬로그 같은 게 올라와요. 뭐 내가 당했다든가 뭐 내가 처치했다든가 그런 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형태를 보면 다 똑같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만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면 파란색 그러면 파란색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냐를 분류해서 내가 죽였다 아니면 상대가 죽였다 이런 거 분류가 가능하겠죠. 근데 문제점이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파란색인데 맵 배경이 파란색인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면 오탐지가 좀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은 이제 무산이 됐고요. 두 번째는 단순 CNN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봤는데 얘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계획을 폐기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서버에 영상을 보내가지고 모델을 추론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이제 결과를 좀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40분짜리 영상이 용량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? 음, 굉장히 큽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해상도마다 다르겠지만 한 40기가에서 20기가 요 사이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서버에 이거를 올리면 메모리가 터져 버립니다. 그래서 서버가 다운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40분짜리가 너무 크니까 좀 배치 처리해가지고 뭐 10분으로도 해보고 5분으로도 해보고 하니까 뭐 잠깐은 문제가 해결이 됐었는데 그러면 5분짜리로 나눴을 경우에
8명의 사용자가 들어오면 결국에 40분짜리 영상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버 운영했을 때 이게 운영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결과에 도달했습니다. 그래서 뭐 앞에 두 가지 방법을 다 폐기하고 나서 다른 방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욜로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새로 나온 게 11 버전이 있더라고요. 11 버전이 있는데 안에서도 뭐 나노, 스몰, 미디움, 라지, 뭐 라지 2 이런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경량화에 좀 목적을 뒀다 보니까 밑에서 3개 정도 모델 뽑아갔습니다. 그걸 3개 모델 뽑아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벤치마크 돌려봤는데 어, 아무래도 나노 모델이 좀 가볍다 보니까 나노 모델이 추론 속도는 가장 빨랐고요.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이 모델별로 파라미터 수가 달라가지고 정확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한 개의 에포크까지 이제 학습을 시켜보니까 나노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나노를 선정하게 됐습니다. 뭐 제가 받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FPS 게임 하다 보면 발로란트 경우인데 뭐 내가 처치했다 아니면 적이 처치했다 아니면 내가 당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폭탄을 설치한다든가 뭐 술탄 던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죠. 근데 저는 경량화에 좀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자기가 당한 거를 올리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내가 처치한 것만 학습하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패턴 암기 유도를 좀 했는데 저희가 다른 탐지 모델 같은 거 만들 때는 이거를 뭐 스크린샷을 늘리거나 뭐 흑백으로 처리한다거나 뭐 돌린다거나 여러 가지 해서 어떤 상황에도 좀 객체 탐지가 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편인데 게임 화면은 어떤가요? 게임 화면 같은 경우에는 항상 큰 패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똑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킬로그가 변화되지 않는 걸 뭐 크게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학습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학습시키고 이제 어떻게 배포를 할 건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가 많이 쓰는 PT 확장자가 있고요. 그리고 엔진 확장자 있고 ONNX가 있습니다. 각자 차이점은 좀 장하게 설명해놨는데 다른 거 다 좀 거르고 여기 배포 용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PC에 이게 프로그램이 깔린다 생각했을 때 자동 편집 프로그램이 좀 예를 들어서 3기가 차지하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뭐 엔진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하려는데 왜 엔진은 테스트를 안 했냐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전용이고 뭐 라데온 이런 거 안 됩니다. 이런 문제가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전용으로 만들었어요. 제가 컴퓨터가 3060을 사용하고 있는데 3060으로 엔진을 만들면 4080, 4060 안 돌아갑니다.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걸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면 각 그래픽 카드에 맞는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생각했고 ONX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나 써도 잘 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용량도 작고 뭐 호환성도 문제 없는 ONX를 선택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ONNX가 좀 장점이 있는데 기존의 PT 파일은 파이터치 환경에서 돌아가고 파이썬 환경에서 돌아가서 좀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. ONX 같은 경우에는 C++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.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뭐 명령을 하나 던져 놓으면 CPU가 하나밖에 안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C 언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도 없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추론이 하나 요청이 들어왔다 하면 뒤에서는 이제 알아서 돌아가고 있고 앞에서는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중간에 1.77배 성능 향상된 거는 제가
앞에 결과는 여기 요 노트북으로 한번 배치마크를 해본 거고, 실제 그래픽 카드 3060 모델로 돌리셨을 때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시스템 자체는 간단합니다. 뭐 일렉트론이라는 게 있는데, 처음에 이걸 할 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.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, 저희가 프로그램을 깔다 보면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설치 마법사 이런 거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어떤 전체 설치 파일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뭐 경로를 지정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C 언어를 공부해야 되냐, 이게 굉장히 부담이었는데, 최근에 그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라는 그 로그라이크 게임이 있어요. 근데 그걸 보니까 노드.js 기반으로 그냥 만들었더라고요.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. 하면 나도 그러면 저렇게 써서 이렇게 UI 제공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일렉트론이라는 기술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.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웹페이지로 비유하면 그냥 웹페이지 띄워주는 그런 껍데기 역할이고요. 뭐 결과적으로 파이썬은 서버 역할을 하게 돼서 여기서 요청이 보내지면 뭐 결과를 이제 던져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, 뭐 간단하게 15분에서 5분 이상 줄었을 거예요. 어떻게 줄였냐면, 저희가 킬로가 뜨면 이게 1초 만에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1초만, 원래 영상을 분석할 때 뭐 영화관에는 뭐 30프레임, 우리가 그냥 유튜브에서 보는 건 60프레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러면 1초마다 60개 스크린샷을 찍어서 검사를 할 거냐? 그러면 그 정도는 필요 없는 거죠. 킬로그 유지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여기는 15프레임마다 돼 있는데, 사실은 뭐 60프레임 영상이 많기 때문에 0.25초당 한 번씩 분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까도 나온 내용이지만, 뭐 전통적인 서버 방식을 채용했을 때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원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. 이렇게 되면 뭐 서버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봐야겠죠. 뭐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정확도는 99.87로 굉장히 잘 맞추고요. 그리고 속도도 클립 한 개 이제 추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,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, 기존의 영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편집한 다음에 영상을 새로 만드는 방법으로 많이 편집이 돼요. 결과물을 만들 때. 뭐 어떤 영상 가지고 뭐 인코딩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?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, 제가 만든 이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영상을 잘라 놓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붙입니다. 그래서 뒤에서 붙이기 때문에 뭐 만들어지는 시간 자체는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사용자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서버 부담이 없다는 거,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, 최초에는 사실 오디오 기반으로 제가 접근을 했었습니다. 근데 오버워치나 발로란트 같은 총 게임들은 이 파형을 보면 항상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입을 하지 못했는데,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뭐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디오 도입해서 편집을 하더라도 괜찮은 결과가 좀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서비스 도메인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로직을 좀 다듬으면 좀 더 속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더 경량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발표는 여기까지고, 제가 만든 시스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일단 만들어 놨고요. 그리고 이 영상 파일을 여기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처리하게 될 수 있고, 그리고
이벤트가 탐지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. 영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. 놓고 분석 시작하면 여기서 좀 고민이었던 게 이 분석 시간 자체는 이렇게 2분으로 나오는데 결과는 시간 보니까 한 4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시간 계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분석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분석 결과를 여기에 화면에 받은 다음에 새로운 화면이 추출될 때마다 여기 뭐 이펙트를 줘서 분석이 잘 되고 있다라는 사용자 경험을 전달하고 있고요. 그리고 화면도 뭐 여기도 재생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장면이 지금 이벤트가 탐지되었습니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. 지금 소리 제일 커져 있나요? 혹시? 요거 자체 소리 좀 미리 낮춰주실래요? 적당하네. 그래서 이게 분석이 완료되면 클립별로 다 잘려가지고 뭐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이렇게 일단 폴더명으로 파일명으로 해놨고요. 그리고 각각 잘려진 클립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제작되었습니다. 뭐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플레이어가 처치했을 때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탐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완료되고 여기 폴더를 눌러서 이제 들어가 볼 수 있고요. 폴더 들어가 보면 아까 여기에 나왔던 그 클립 폴더들이 나와 있는데 왜 클립으로 했냐면 실제로 편집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을 일단 찾았고 내가 뭐 이 사이사이에 트랜지션이라고 했는데 화면 전환 효과를 이제 크리에이터가 판단해서 넣어야 됩니다. 근데 이걸 처음부터 뭐 한 개로 합쳐 놓으면 또 잘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좀 결과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. 실제로 뭐 아까 2분 정도 나왔었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 뭐 1분 정도에 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노트북이 11세대 CPU를 쓰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좀 성능이 괜찮은 것 같고요.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.